통상 이제 도하고 시군 관계를 이야기하면은 수직적 관계라 이래 이야기하는데 제가 도의사에 보니까 수직적 관계다 수평적 관계 똑같은 대등한 입장에서 회의를 하고 안건을 처리하면은 훨씬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해본 것을 도와 시장 군수 간에 협의를 통해서 경상북도 안을 모든 걸 단일체로 움직이겠다 그런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과 시도지사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를 해보면은 훨씬 효율적이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는 안건을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처리가 안 돼서 효과를 별로 못 보고 있는데 도와 시군 회의는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제대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이 정체대가 있거든요. 경제가 더 발전하는 것은 지방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을 살려야 나라가 사는데 그래서 지방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시대의 가장 핵심은 시군이 살아야 됩니다. 시군의 역할이 정부에서 모든 걸 다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군에서 또 도에서 자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 오늘 이 회의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도하 시장 군수 회의인데 그거는 간헐적으로 했는 거고요. 의제를 정해놓고 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때 필요시 했는데 지금은 정례적으로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하면은 시군에서 필요한 안건과 도에서 필요한 안건을 서로 상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한 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도에도 조를 제정하고 시군에도 조를 제정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경상북도 시군 간의 주로 교류와 또 건의사항 중심으로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렇게 협력회의가 되면 시군에서도 그 정책 건의사항을 좀 만들고 도하고 협의하면 소통은 더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경상북도 행정지원과장 이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1회 경상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경과보고, 공동의장님의 인사말씀, 지방정부 협력회의 구성에 관한 업무 협약 체결, 안건 협의 및 토론, 마지막으로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공동결의문 채택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의사님 참석했습니다. 경상북도 라이즈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정태주 안동대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철균 경북연구원 연구원장님 참석했습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님 참석했습니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관부 공무원을 일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 박성수 안전행정실장, 김상철 에이펙 준비지원단장, 정성현 지방시대 정책국장, 박찬호 정책기획부장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박성수 도 안전행정실장께서 경과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입니다. 지금 우리 경북지방협력회의 책자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회 경상북도 지방정부협력회의 구성 제안부터 오늘 1회 회의를 개최하기까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정부 협력회의의 구성 배경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와 지방 22개 시군은 1995년도 제1회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자치를 시작한 지 30년 동안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함께 국가와 지역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적 안정과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지방정부라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공감하시고 특히 생활 속에서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시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방 분권과 분권적 국가 운영의 틀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자 국민적 요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북도에서는 22개 시군과 수직적 관계를 넘어서 수평적 협력의 시대를 열고 도정을 공동 운영한다는 체제로 바꾸기 위해 지방정부 협력회의를 제안드렸고 향후 저희들 지방정책의 최고 심의 합의제 기구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진행 경과입니다. 지방정부 협력회의는 실질적으로 이철우 도지사님께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님 재직 시절에 대표 발의하신 대통령님과 시도지사님의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기본 모델로 해서 더 발전시키고 특히 충남 등 일부 시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과 차별화를 꾀해서 제안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17일 날 이러한 주요 골자를 갖고 시장군수협의 회장님이신 김주수 군수님께 말씀을 올렸고 1월 20일 오 지사님 주재 설 명절 종합대책 부시장 부군수 회의에서 각 시군의 협조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2월 3일에는 도의 행정실과 시장군수협의회 간사와 실무협의회를 거쳐 최종 계획안을 만들어 지사님과 의성군수님께 보고드리고 오늘 제1회 경상북도 지방정부협력회의를 이곳 청송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발효는 오늘 공동협약서 체결로 통해서 발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 및 주요 기능을 보면 경상북도 지방정부협력회의는 도지사님 그리고 22개 시장 군수님을 중요 위원으로 하며 동시에 학계를 대표하는 그리고 경제계를 대표하는 연구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함께 참석하시게 됩니다. 8쪽에 보시다시피 이 경상북도 지방정부협력회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의 행정실과 각 시군 행정실의 실무협의회를 구축해서 보좌드리고 특히 도와 시장군수협의회에 사무를 두고 안건 처리 결과 보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북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 지원단으로 이 경북협력회의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지방정부협력회의가 중앙지방협력회의 등과 차별성은 3가지 있습니다. 첫째, 목적 자체가 도와 시군의 대등 협력관계로 분권협력의 틀을 새롭게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운영에 있습니다. 지사님과 시장군수협의회장님이 공동의장 체제로 운영하여서 분권적 공동운영의 모델을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건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안건은 선정에 있어도 도와 두건, 시장군수협의회 두건 균등하게 배분할 뿐만 아니라 안건에 대한 어떠한 제한이나 스크린이 없이 허심탄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방정부협력회의는 지금 현재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고 APEC 같은 국책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경북도와 22개 시군이 주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경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공동의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시장 군수님들 그리고 우리 정태주 원내대 총장 윤철경 원장님 참석해 감사드립니다. 제가 도지사 지금 7년째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 만나면 매일 하는 이야기가 도지사 할 역할이 거의 없다. 재선충 약 치는 것도 약도 다 정해주고 우리 산이 70%인데 산을 내 마음대로 하나도 못하고 저 보가 군수님은 산이 84%인데 84% 산을 그냥 바로만 보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 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 바다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못하는 체제로 만들어낸 게 우리나라입니다. 중앙에서 지시하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시도지사 협의회를 하면서 많은 걸 요청해서 중앙에서 내려와 있는 기관들, 중소기업청, 무슨 환경청, 산림청, 고용노동청 다 들어가라. 우리한테 다 맡겨라.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대구 경북 통합을 평내에 그걸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그것도 뭐 중앙에 뭐 권한을 줄 대통령께도 안 계시고 계서도 안 되는데 안 계시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끼리 나라 모여서 뭘 어떻게 해볼 건지, 그래서 지방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해보자, 그런 뜻에서 이걸 만들었고, 제가 해보니까 시군이 제일 중요한데 도는 시군의 지원기관입니다. 사실상 제가 해보면 도에서 무슨 제안을 해도 시군에서 하는 것이,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은 다 APEC을 제안해도 경주에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늘 상의를 하면서 우리가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이 모임을 가졌으니까 도가 절대로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군의 역할을 시장 분수가 아니고 도지사가 됐다는 생각으로, 내가 울릉 분수가 아니고 내가 경북 도지사다 이래 생각하는데, 울릉 문제를 경북 도지사와 함께 논의해서 하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엄청 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시군에 있는 문제를 도와 함께 같이 의논해서 처리하고, 물론 작은 문제들은 단독으로 할 게 많이 있겠지만 좀 큼직한 문제는 무조건 함께 간다 하는 의미로 안건을 띄우고, 또 여기서 공동 주제가 안 되는 것도, 뭐 아까 청송 군수님 말씀하셨는데 청송 사과 8만 톤 생산하는데 3년 후에 10만 톤이다. 저장고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저장고 청송군에서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하고 상의해서 또 농림부하고 또 상의해야 될 거, 그게 한 건 한 건을 다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지방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잠재 성장률이 2%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성장이다 이 말입니다. 물가가 통상 3% 올라가는데 2% 성장하면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 더 이상 성장이 안 된다. 굉장히 어려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큰 문제가 지방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지방이 현 상태로 가면 다 고사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발전할 수 있느냐. 오늘 지방이 살기 위한 발버둥으로 생각하시고 이 회의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경상북도가 대한민국의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주수 시장군수 협의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경상북도와 우리 경북의 시국장 스님들 시군 간에 이렇게 중요한 그런 시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또 시군 간에 또는 뭐 개별적으로 또는 우리 시장군수 협의회를 통해서 건의하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했었습니다만, 오늘 경상북도 지방정부 협력회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제 어떤 그 시스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운영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중앙지방협력회의도 보면 중앙지방 하는데 지사님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주로 보면은 위임하고 이렇게 권한위임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거의 뭐 90% 이상 99%가 광역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시군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배치되고, 물론 시도에서 또 시군으로 이전하고 합니다만은 뭐 그런 상황은 아직 이루어지는 않은 상태이죠. 앞으로 이제 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직이 운영하게 되지만 시군 같은 경우에는 협력체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정책 개발이나 이런 분야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 시장군수 협의할 때 부단지장 임명이나 이사교류 문제 또는 그 도와 또 시군 간의 사업비 이렇게 지원 분담 문제, 또 직급 여러 가지 교류센터의 이런 문제들이 이제 교정하거나 이렇게 안 돼 있어서 우리 오늘 용역 보고도 받고 앞으로 논의하겠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그 협력 회의를 통해서 보다 또 이렇게 소통도 원활해지고 또 이렇게 경상북도가 한 단계 이렇게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하여튼 지사님 이런 또 협의에 응답 내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시장 군수님도 좀 노력해 주시고 또 도도 또 그렇게 해주리라고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경상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공동협약 체결이 있겠습니다. 사전에 시장 부수님께서 서명해 주신 협약서에 공동의장이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김주수 시장부수 협의장님께서 최종 서명하시겠습니다. 네, 기념 촬영을 하시겠습니다. 제2회 경상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 화이팅! 다음은 안건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 상황 및 도시군 협력 상황에 대하여 김상철 에이펙 준비지원 단장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경북도 에이펙 준비 지원 단장 김상철입니다. 올가을 전 세계의 관심과 이목이 경북에 집중이 됩니다. 이번 에이펙을 통해서 경북의 문화관광 자산과 경제 자산을 활용해서 우리 경상북도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고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에 역량을 집중해서 에이펙 정상회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에이펙 준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이펙 정상회의 개요입니다. 미국이 제안해서 1993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 21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GDP의 62.2%, 총 개혁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지역 경제 협력체입니다. 조정 및 의사결정 체제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정점으로 외교 통상 합동 강요회의, 고위관리회의, 그 다음에 에이펙 기업인 자문위원회, 분야별 장관회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이펙 조직 관련해서 민간기구입니다. 에이펙 기업 자문위원회는 정상들에게 정책까지 건의와 의견 청취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이제 3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총 61명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효성 조현상 부회장, 그 다음에 이규호 포럼 부회장, 이조한 메가존 클라우드 대표이사 해서 3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 경영자 회의는 개최국 상위 회장이 이제 의장이 됩니다. 글로벌 CEO하고 각국 정상학자들 포함해서 통상 1000에서 1500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합니다. 정상 및 글로벌 CEO와 강연 및 토론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개요입니다. 기간은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이제 6일간 열립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이라는 주제 아래 연결, 혁신, 번영을 중점 과제로 공원 내의 국제회의 복합지구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그 첫 시발이 되는 고위관리회의가 경주에서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이제 4일간 개최되며 그다음에 10개국제 12개 회의 중에 문화 분야 고위급 장관 회의가 경주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이번 정상회의 개최 및 의미입니다. 지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경북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조 8,8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지역적으로는 약 1조 원 가까운 유발 효과가 있으면서 고용 창출도 도내에 10,000명 가까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경북의 문화 관광 자산들을 전 세계에 알리고 경제 회의인 만큼 지역 기업과 경제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멕시코 로스카보스, 그다음에 부산 블라디보스토크 성공 사례들을 잘 분석해서 정상회의 성공 개최에 밑거름을 마련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전 및 추진 전략입니다. 역대 가장 성공적인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경북 경주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초인류 국가로 간다는 비전 아래 완벽한 기반 시설 조성 등 에이펙 레거시 미래 비전까지 5가지 전략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지난해 6월 27일 개최지 선정과 동시에 저희들 준비 TF 구성, 그 다음에 성공개최위원회, 시도민 협의회 등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도와 시의 지원 조례, 그 다음에 지난해 발의된 특별법에 의거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아래 로드맵에 따라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야별 진행 상황입니다. 먼저 완벽한 기반 시설 조성입니다. 행사 준비 기간이 짧은 만큼 저희들 행정 절차 단축과 첨단 공법을 적용해서 한국적인 미, 경국적인 미를 살리면서도 저희들 월드 클래스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정상회의 개최 전 1개월 전에 마무리하고 시운전 등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정상회의장입니다. 정상회의장은 경주 하백커뮤니센터 내에 지하 1층, 지상 4층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상회의장, 양자회담장,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기업인 자문위원과 정상과의 대화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첨단 기술과 한국적 미를 살림과 동시에 정상들의 동선에 최적화된 완벽한 회의장 구축을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 미디어 센터입니다. 기간 중에 외신 기자 1000여 명을 포함해서 4000여 명이 찾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 경주를 알리고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최대 홍보 장이 되겠습니다. 미디어 센터는 화백 커뮤니센터 내에 야외 전시장 부지에 2층 정도 규모의 저희들 6,000제곱미터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첨단 기술 활용을 해서 최적의 취재 환경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우리 경북의 강점인 K푸드, K의료, K컬처를 소개해서 우리 경북을 전 세계에 알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찬장입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 만찬장은 단순하게 밥을 먹는 장소가 아니고 정상들 친교의 장이기도 하지만 개최지의 문화 저력을 알릴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 경주 박물관으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박물관 내에 국보인 에벨레존과 그다음에 경북 경주를 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6개 국보급 금강 등을 전시하고 다양한 경북 문화 소재로 한 전시 공연 체험 행사를 통해서 우리 경상북도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고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숙박시설 관련입니다. 앞서 저희들 지금 현재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상회의 6일 기간 중에 2만에서 2만 5천 명 정도가 이제 찾을 걸로 예상되고 일일 최대 인력은 6천에서 7천 명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km 이내에 공문단지 내에 12,812객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참가단 수용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정상들이 묻는 핵심 인프라인 국빈용 숙소 PRS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16개에 그 다음에 저희들 지원 조례와 특별법에 의거해서 새롭게 19개를 조성해서 35개를 만들어서 정상들과 글로벌 CEO들에게 이제 제공할 예정입니다. 처음에 좀 많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야기되고 또 우려를 했습니다만은 경주 고문이 대한민국 관광 산업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숨은 인프라가 많습니다. 11개 호텔 내에 전체 정상들하고 CEO 수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고무적인 부분은 올해가 대한민국 관광 산업이 시작된 보문단지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에이펙 전후에 경주 고문은 완전히 달라질 거다
라는 기대 아래 숙박업계가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는 수십억에서부터 많게는 1,700억까지 투자를 해서 전면적으로 레노베이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에이펙을 계기로 관광산업에 경상북도 관광산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제 에이펙 관련해서 전시장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대로 도지사님 제안으로 경제 에이펙인 만큼 많은 글로벌 CEO들이 오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천지 선정 500대 기업을 선정하고 국내 기업과 1대1로 매칭을 해서 초청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셨고 그게 이제 받아들여져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기 개최국이 중국이고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참가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평화 무도하고 이런 부분하고 맞물려서 은혜트보다 메모드급 행사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엑스포 공원 광장에 실내외 경제 전시장을 만들어서 우리 기업과 지역의 기업과 대한민국 기업을 소개하는 최대 세일즈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이와 연계해서 경북 동해안이 한전 원자력 산업의 친환경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180억을 투자해서 엑스포 광장 공원 내에 별도의 전시관을 만듭니다. 그래서 엑스포 광장 내에 한 816평 정도의 실내 전시관도 만들고 야외에 한 2,600평에서 대기업 전시관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대한민국 경제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고 1대1 기업 미팅, 그 다음에 투자 유치 설명 등을 통해서 세일즈 경북, 세일즈 대한민국의 현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에펙입니다. 처음에 경북 경주 선정이 어렵다, 힘들다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유교 가야 신라 3대 문화의 본향인 경상북도 오한의 본향인 경상북도의 문화 저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지역의 문화 자산에 첨단 기술을 덧입혀서 지역의 문화적 체성을 보여주는 에이펙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고 경북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오한 문화체험, 그 다음에 K-팝 공연, 그 다음에 지역의 신라 문화에 첨단 기술을 덧입혔던 드론 아트쇼, 미디어 아트쇼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진행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주력 산업인 철강 산업과 아트를 접목한 스틸 아트 등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도 이렇게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이펙 회원국들 예술인과 우리 지역 예술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상북도를 알리고 지역 문화에게도 참여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 에이펙입니다. 에이펙 관련해서 성공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제 주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이펙도 도민과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서 추진위원회도 8개 분야에 140명 정도 구축을 했고, 그 다음에 범시도민 지원협의회를 얼마 전에 이제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절, 청결, 미소운동도 펼치고 주변 경관도 같이 정비해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경주시 주도로 해서 관계 종사자들에게 에티켓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교육하는 시민대학도 운영해서 실효성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핵심 시책 및 협조 요청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 문화 에이펙이 이제 한 축입니다. 그래서 행사 기간 중, 그 다음에 행사 때까지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통해서 이제 부목도 하고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상회의 기간 중에 시군 문화의 날도 이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장 군수님들 보시고 저희들 나중에 이제 시군의 협조 요청을 드릴 겁니다. 지역 예술인들 참가, 그 다음에 시군의 대표 문화 콘텐츠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요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또 관광도 이제 한 축인데 저희들 가급적이면은 경주 중심으로 해서 당일 또는 만일 코스 또 1박 2일, 2박 3일 코스를 다양하게 이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군의 핵심 관광 자원과 문화 자산들이 포함돼서 전 세계에 좀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부모 부분입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경주시와 함께 여러 가지 이제 부모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상황과 맞물려서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북에서부터 부모비 필요하고 공감대 확산이 이제 절실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의 대표 문화 축제 또 문화 행사 관련해서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서 저희들 이제 홍보물도 좀 배부도 좀 해주시고 또 영상도 이렇게 같이 좀 상영해 주실 것을 좀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에이펙에서도 시군 행사하고 할 때 저희들 같이 참여해서 같이 홍보도 하고 에이펙의 대표 주제 공연 또 이런 부분들 되어 있던 부분들도 같이 협연을 해서 분위기를 돋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이제 소개해드렸던 대로 한 1,500여 명의 저희들이 이제 기업인들이 이제 찾습니다. 그래서 전시장하고 각종 경제 행사들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련할 때 CEO들 하고 관련해서 저희들 행사하고 할 때 시장님들이 참여해서 대화의장들을 마련해 주시고 시군의 주력 기업들, 산업들이 참여해서 소개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끔 시민운동을 이제 새롭게 펼쳐나가는 부분입니다. 의지 결집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질 제고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청결, 요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경북 경주에서 시작해서 경북으로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들 에이펙 준비 상황하고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이제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에 저희들 문화관광체육局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교류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잠깐 소개드리고 협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를 제외하고 21개 시군이 공이 저희들 에이펙 회원국하고 자매 결연과 여타 관계들을 이제 맺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들을 좀 활용해서 부업하고 교류 활성화하는 부분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기간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1월부터 10월까지 해당 시군에서 자발적으로 좀 참여해 주십사라는 요청입니다. 주요 내용들을 보면은 기자매 결연되어 있는 에이펙 회원국과 시군 간의 협력 MOU 이제 체결하는 부분들, 여기에는 이제 문화교류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관광 활성화 등 새로운 에이펙을 계기로 한 문화관광 분야 협력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도시 문화예술교류단을 이제 초청해서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앞서 이제 소개해드렸던 대로 이번 에이펙을 통해서 초일류 국가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새로운 시민운동이 우리 경상북도에서 시군에서 시작돼서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외국인 관광 수용 태세 개선에도 각별하게 관심과 지원을 요청을 드립니다. 적어도 영어 관련해서 안내판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광 쪽에 기반은 주요 관광지에 갖춰져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해당국 정상회의 관련해서 기업인들하고 이제 찾아간 대표단이 오는 날짜들이 오면은 해당 시군에서 저희들 환영 및 환송단 운영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3, 4월경에 저희들 도에서 시군과 협의해서 대상도시를 선정하고 연계 프로그램 운영 준비를 해서 6월, 7월 또 행사 기간까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저희들 경상북도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이제 에이펙입니다. 그런 부분들 사명감을 갖고 저희들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혼자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군하고 도가 혼연일체가 돼서 같이 나가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낸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시장 교수님과 많은 참여 지원을 건의를 드리면서 준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농업 대전환 조기 정착 및 가속화 계획에 대하여
김병기 도 농업대전원 과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경상북도 농업대전원 과장 김병기입니다. 울산에서의 처음으로 개최되는 경상북도 지방정부협력회의에서 시장 보수님께 대한민국 농업의 큰 틀을 바꾸는 농업대전환 경북형 공동영남 확산 방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대한민국 농업혁신의 해법 농업대전환의 조기 정착과 가속화 방안입니다. 먼저 농업대전환 경북형 공동용농에 대한 그간의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 영순지구에서 지난 23년 6월 시장 군수님과 함께 희망의 콩 씨앗을 뿌리면서 시작된 경북형 공동영농은 24년 5월 양파 수확을 끝으로 1년간의 농사를 되짚어보니 총 110헥타에서 47억 원의 수입을 거두었고 경영비 등 재경비를 감안히 대농사보다는 농업 생산액 3배, 농가소득 2배로 그 성과가 입증되었습니다.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되고 농가에는 2배의 소득으로 돌아오는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에서도 경북의 농업혁신을 인정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24년 12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북의 공동영농 모델을 농업-농촌-혁신 모델로 제시하였고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금년에 업무계획에 26년 정부 지원 시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그간의 공동영농의 제약 요인이었던 농지 임대, 직불금, 세금 제도를 25년부터 개선하여 내년에 시행될 정부 지원의 밑거름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경북형 공동영농은 도내 14개소, 시군 절반 이상이 참여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년에는 문경을 비롯한 구미 등 7개소를 추진하였고 24년에는 상주, 의성, 영덕 등 7개소를 금년에도 7개소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추가로 더 신청을 받아 확대할 예정입니다. 2030년까지 100개소를 조성해 이모작 공동영농으로 경북의 전력을 확 바꾸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농촌은 현재 살과잉, 낮은 소득, 고령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또한 살 공급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농타작물 전환을 목표로 하는 벼재배 면적 조정제를 발표했습니다. 24년 살 생산량을 기준으로 전국은 전년 대비 8만 헥타, 우리 도는 1,710헥타를 전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선도적으로 경북형 공동영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령 은퇴농에게는 땅만 내어놓아도 배당으로 소득을 보장해주고 농지의 규모화, 기계화로 생산성과 소득은 높여주고 타작물로 전환해 살 가격 안정과 곡물 자금률까지 올릴 수 있는 농업 대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러한 공동영농의 조기 정착과 확산을 위해 농타작물 전환에 대한 지원 조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지원 면적은 기존 50헥타 이상 최대 1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을 금년에는 소외되는 시군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20헥타부터 3억 원, 30헥타 5억 원, 100헥타 이상 시 15억 원까지 면적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지원 품목 또한 기존 고소득 작물 위주의 이모작에서 총채벼, 옥수수 등 조사료 재배로 축산업과 연계하고 유채 등 경관 작물까지 품목을 확대하여 시군별 형평과 특색에 맞춰 전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시군에서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수시로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시군의 참여 확대와 조기 정착을 위해 지사님께서 특별히 우수 시군에는 상사학비를 지원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금년 하계부터 내년 하계 계획분까지를 평가 대상을 하여 목표 달성도, 면적 비중, 동참 및 확산 노력도 등을 평가하여 7개 우수 시군에 총 50억 원의 시상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우수 시군은 15억 원, 우수 시군, 우수 2개 시군에는 각 7억 원, 장려 4개 시군에는 각 5억 원의 상사비와 함께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도 준비하겠습니다.
경북의 모든 시군이 참여하는 농업대전환 모든 근력으로 확산되면 지금 우리 농촌이 겪고 있는 살다익 문제, 낮은 소득 문제, 고령화 문제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대전환 경북형 공동연농의 조기 정책과 가속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시장 군수님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도와 22개 시군이 함께하면 경북이 쏘아 올린 농업대전환이 대한민국 농업의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올해 다 같이 그 위대한 여정을 함께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철우 도지사님 주제로 방금 보고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이 있겠으며 이어서 기타 현안에 대한 자유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예, 우선 뭐 경주 에이펙에 대해서는 설명드렸고 시군에서는 문화행사 또 자매도시 21개 나라 중에 자매도시 있는 지역을 좀 초청해서 행사를 하고 경주 방문도 자기 시군의 도시만 경주 방문도 같이 해서 이렇게 부음을 좀 조성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행사는 나중에 별도 일정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각 시군과 협의를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AP에 관해서 질문사항은 혹시나 현안 토의하는 분 계시나요? 경주시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어쨌든 이 크고 중요한 행사를 저희 경주에서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고맙고 특히 진두지휘하시면서 이끌어주시는 우리 이철우 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행사는 단순히 우리 경주만을 위한 행사 아니고 경주를 참으로 해서 우리 경상북도와 대한민국을 보여주는 그런 행사입니다. 당장 2월 24일 내일 모레부터 2주일 동안 한 8,000명 정도 고위 관리자들이 와서 행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벌써 시작했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왔을 때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분들이 우리 경주뿐만 아니라 경주 인근의 시군을 다니면서 우리 나라의 문화, 관광, 어떤 산업 현상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시장 군수님들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께서 이제 문화 행사를 위해서 각 시군의 에이펙 회원국 간에 혹시 자매도시가 있으면 초청을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 시에서는 8월 방학 기간 중에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를 매년 개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중국, 일본, 베트남, 가끔씩 유럽의 한두 개 나라 이 정도 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에이펙 회원국에 해당되는 많은 유소년 선수단이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자명회를 맺고 있는 도시 가운데 유소년 축구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있으면 그 도시가 있으면 그 도시의 팀들을 다른 문화사절단하고 같이 이렇게 8월달에 초청을 해서 함께 대회를 하게 되면 저희 CS를 지원합니다만 그 많은 선수단을 저희들이 다 스포팅하기에는 뭐 영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시군에서 분담을 좀 해서 좀 해주시고 저희들대로 좀 다른 의미 있는 유소년 축구대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에이펙 정상회의가 사상 최대로 성공하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각 시장 군수님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다른 뭐 제안이나 뭐 계시는 분 없습니까? 예. 이번 에이펙이 사실상 제가 페루 에이펙을 경주시장도 같이 갔는데 제가 대통령 전용기 타고 가면서 22시간을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점심 저녁을 이제 두 번이나 했는데 그 저녁 먹으면서 소주도 한잔하면 제가 경주 에이펙이 평화 번영에 굉장히 귀한 에이펙이 될 거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트럼프 당선인한테 바로 가서 푸틴 전쟁 끝나고 푸틴 바로 참석을 좀 하도록 해주고 그리고 김정은을 좀 초대했으면 좋겠다. 김정은을 초대하면은 그것이
전 세계 이목을 끌 거고, 그래서 내가 김정은과 윤 대통령하고 트럼프하고 골프하면 치면은 그게 세계 토픽이 될 거고, 바로 미국과 김정은이 수교하는 계기도 될 거다. 그래서 경주가 삼국 통일이기 때문에 남북 재통일의 기반이 되는 그런 행사가 될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공부적으로 골프장까지 물어보고 이랬는데 현재 상황이 왔습니다만 다시 탄핵이 기각돼서 빨리 나와가지고 그런 APEC을 주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러면 경주가 다시 전 세계의 위상을 높이는, 또 남북 재통일할 수 있는 그런 큰 APEC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상북도가, 경주가 또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 거로 생각하고 아직까지 희망을 갖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 대전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당면한 문제가 고령화 된 분들 어떻게 할 거냐. 땅은 파랗게도 안 팔고 상속은 아들한테 해놔도 안 팝니다. 돈도 안 되고도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을 다 조합, 영농, 공동 영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득도 2배 나오고 대규모로 하고 기계로 하고 과학적으로 농사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농민 문제가 해결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몇 군데 해보니까 소득이 다 2배씩 올라가고 하니까 우리 시군에서 시장 군수님들 관심을 갖고, 저는 안개뜰, 안강뜰, 상주, 함창뜰 제일 큰 뜰 3개를 공동으로 농사 지어야지 경상북도 확 바뀐다 생각합니다. 그 나라 농사만 짓는 게 아니고 이모작해서 다른 농사로 전환을 하고, 그래서 이걸 안개뜰 가지고 김준수 회장님 안개뜰하고 안감, 경주, 상주, 함창 둘 제일 큰 거 3개를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번 봅시다. 그게. 그래 그 한 1000헥타씩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지금? 1000헥타도 훨씬 넘죠. 몇 헥타야 안개뜰이? 1000헥타죠. 1000헥타를 공동으로 농사 지으면서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시장 교수님들이 돌아가서 금년도 공동 영농을 하는데, 안 되면 꼭 조합으로 만들지 말고 군이 앞장서 가지고 군에서 농사를 지어도 될 것 같아요. 군에서 영농단 만들어 가지고 기계도 하고 군하고 기계 좀 사가지고, 그러면 군에서 한다고 하면 믿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꼭 이걸 성사시켜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겁니다. 쌀 농사 많이 지어가지고 먹지도 않고 매 쌀값을 뭐 국회에서 조정하고, 쌀값을 국회로 조정하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시장경제에 맡겨야 됩니다. 시장경제에.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농사를 이렇게 지원만 해주는 농사가 돼야 되느냐. 자본주의자는 우리가. 그리고 시장경제에 맡겨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걸 꼭 좀 해주시고, 정성 군수님이 사과 농사만 지어도 지금 8만 톤 하면은 그 10,000원씩 하면 8,000원이더라고요. 8,000원. 사과도 키로당 10,000원 하면은 8,000원 하면은 군민이 2만 명이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4천만씩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거든 사실. 사과만 지었어도. 그래서 저는 청송 같으면은 중앙산에 집을 지어야 돼요. 중앙산에. 가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허가 저하고 같이 하면 그럴 수도 있고 감방 같이 가든지. 중앙산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하여튼 농업 대전환에 대해서 여기 문경 부시장 설명 좀 해보세요. 명순동 저 우리 농업 과장 하다 보수 갔으니까 제일 잘하는 거. 영순 지구에 지금 기존에 쌀 재배 단지였는데 이모작으로 해서 농업소득이 4배까지도 증가됐고, 지금 홍문식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적인 인사가 되어서 거의 뭐 출강을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례가 그 전국적인 어떤 그런 공동연목에게 모범이 돼가지고 농식품부에서 국비 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또 저희들은 다른 장목으로 해서 농업 대전환에 또 한번 접근하려고 해서 가뭄 사과를 단지화하는 그런 새로운 혁신 모델을 또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니 그 왜 감흥을
특별합니까? 동화도 사과를 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특별히 감을 단지하는 특별한 이점이 있습니까? 예, 저희 오미자와 사과가 주력 산업인데 시장님께서 가뭄 사과, 프리미엄 사과를 금년도에 지난해 신세계와 런칭을 해서 5kg에 30만 원짜리를 10kg에 30만 원을 5kg에 15만 원에 한 700여 상가 정도를 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경이 당면하고 있는 가뭄 사과의 주 재배지가 동로하고 삼북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뭄 사과의 재배를 할 수 있는 농지라든지 이게 지금 거의 다 소진되고 없습니다. 산지가 거의 대부분이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재배 최적지로 생각하고 있는 가은과 농암 쪽에 사과를 지금 기존에 배추라든지 콩을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소득을 더 높일 수 있는 작물을 대체 작물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가뭄 사과를 단지화해서 혁신 모델을 만들게 되면은 아마도 문경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정성을 능가하는 사과의 재배 단지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게 농가들이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예, 참여를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 10헥타르 정도는 농가들 전체에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예전에는 상사업이 많이 걸어놨으니까 그 시군의 면적당 보고 비율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보고 상금을 내가 한꺼번에 좀 더 많이 주라 했더니 줄여가야 한다 보니까 많이 드릴 테니까 꼭 그 대전하는 걸 먼저 다 해봅시다. 대전화를 면적만 넓게 하는 것도 있지만 봉 하나 영상 같으면 농토가 적어요. 그 비율대로 하니까 그래 비율대로 면적이 많은 데가 근데 비율이 적은 데 많이 하면 비율 몇 프로냐 손해볼 거 없습니다. 더 덕입니다. 의성 같은 데는 지금 전체 정부가 8만, 경북이 10,000헥타 중에 저희들은 1,195헥타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줄이려고 하면은 그냥 개별 농가별로 배정하면 불가능해서 이걸 단지화를 하는데 이 고민이 이제 생산 단지화해서 내중에 판매 판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과거에 보면 이게 이제 생산 정부가 또는 시군에서 뭘 생산하라고 하는데 지금 경쟁이 생기니까 이제 메뉴를 놓고 선택하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밀이든 뭐 콩은 원래 정부가 6만 톤을 수매하는데 어제 담당 국장한테 전화해 보니까 한 4만 5천 톤 정도는 지금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거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밀이나 옥수수 이런 거는 재배봐야 이제 물론 옥수수 사용으로 하면 되는데 이게 수배가 안 되고 제가 하다 보니까 고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쌀 재배 면적 줄이려면은 하계 동계는 못 오는데 하계에 달물로 해야 되는데 그게 마케팅이 어렵더라고요 보니.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도 고구마도 해보고 딴 거 단지화해갖고 몇 군데 개발해갖고 이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하실 때 이게 판매처하고 또 연계하고 이렇게 고민해야지 그게 이게 문제하고 그게 그런 걸 잘하는 게 보니까 이게 지금 그런 쪽에서 이제 하니까 애로사항이 들었는데 지금 시장 교수님들 이제 정리하면서 마케팅 하는 데하고 연계하는 게 우리도 지금 많이 1,200도 줄인다는 게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농부들은 지금 반대하고 각 제일 방대가 많은데 경남 전남 지역인데 지금 내일 도에서 우리 의성에서 그 행사 받으라고 뭐 행사한다고 하니까 경북 농민에서 여기 와서 의성 와서 시비하고 뭐 쳐들어오겠다고 그래서 협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그런 내로사항이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는 그런데 우리 한테 1,200헥타 배정되어갖고 거의 전체 면적이 13%를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다른 걸로 전환했을 때 구비에서 밀농사 지어가지고 구비 빵을 만들어가지고 팔고 있잖아요. 굉장한 소득을 또 올리고 있는데 이제 작품이
농사 뭘로 바꿀 거냐 하면은 도에서 종합해서 가공공장을 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가공공장 가공해서 팔아야 됩니다. 그냥 생물을 파는 것보다는 가공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양파가 많이 나온다든지 뭐 고구마가 많이 나온다든지 다른 작물이 많이 나오면은 가공공장을 우리가 SPC 만들어서 그것도 간데 자기들이 가장 많이 생산하는데 공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지. 경쟁이 그냥 생산했는데 판매처가 없다. 그것보다 더 난감한 상황으로서 농사를 바꾸라 해놓으면 팔지도 못하면. 그래서 가공공장을 만들어서 구비 사례가 굉장히 좋은 사례입니다. 구비 빵을 만들어서 구비 빵 그 생산 밀은 100% 팔리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우리 이제 밀 전력 특구 해가지고 한 120헥타를 작년에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도에서 도와주셔가지고 밀 재분 공장 우리가 과학과는 많은데 밀 재분 공장은 전국에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구 경북 영남권은 이제 우리 쪽으로 재분 공장을 오지 싶은데 그 생산자는 밀, 콩 또는 밀 감장가 이래 이제 이모작을 해가지고 소득이 한 2배 정도 농민들은 오르고 밀을 생산한 것은 일부는 정부가 뭐 시군적으로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제 수매도 하고 일부는 우리 지역의 베이커리 업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전량 우리 밀빵 콘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강한 빵을 우리 시민들한테는 보급을 한다. 물론 가게가 한 300원 정도 조금 더 인상이 되는 것 같은데 빵값은요.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프랜차이즈를 능가하는 이기는 동네빵집을 명품 동네빵집을 육성하는 게 저희들 목표인데 그래서 앞으로 내년 올해는 한 170헥타를 늘리고 앞으로 점차해서 제 생각에 한 500헥타까지 늘려서 농민들이 이모작에서 생산 늘리고 이제 빵집뿐만 아니라 칼국수 집에서도 막 지금 놀라고 하는데 또 밀 종류도 또 뭐 여러 종류가 있어가지고 그게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 빵집으로 좀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칼국수. 그래서 이 밀이 전부 다 방부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방부제 없는 건강한 우리 밀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어쨌든 우리가 생산 계획을 보고 그 공장하고 그 우리가 MOU를 하든지 우리 자체 공장을 만들든지 해서 처분 소비가 있어야 일어나야지 생산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 지구에서도 귀리하고 메밀을 이모작으로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고 올해 조금 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리를 2월에 심습니다. 그럼 한 8월쯤 수확을 하고 메밀 심으면 10월이나 11월 초에 수확을 합니다. 메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봉평에서 종자를 받아와서 하는데 그쪽에서는 메밀을 종자가 이렇게 섞이는 것을 의뢰하기 때문에 100% 봉평으로 가져와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메밀 같은 경우도 요즘 귀리 같은 경우에는 요즘 다이어트 식품으로 굉장히 그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업에서 많이 생산하는데 우리는 뭐 규모가 작기 때문에 대규모로 우리가 선도하지는 못하지만 공장으로 치면 OEM처럼 우리 농가들 그래도 이제 참여하는 농가들 주로 이제 대규모 있는 규모 있는 농가들이니까 큰 데부터 하나 둘 좀 바꿔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농사도 기업이 지어야 됩니다. 기업이. 그래서 지금 기업 대기업이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기업 형태로 가자. 이거 울진구죠. 네, 울진구도 그 이제 콩하고 조사료를 이제 그래 보니까 한 2배가 나오더라고요. 수익이 2배가 나오는데 이제 양파를 하게 되면은 공원식 사장한테 물어보니까 3배가 나올 수 있다고 그러는데 아직 양파는 저희가 이제 이 농기계가 완전히 그 할 수 있는 그런 농기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사를 하는데 올해는 양파를 넘어가볼까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저는 뭐 저 농업 대전환하고 좀 달리 아까 우리 지방정부 여기에 관련해 있어요. 뭐 지나 하신 말씀을 공감하면서 이걸 좀 더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 생각을 했는데 보가 중앙정부를 바라보면서 답답하면 수단세가 강력자 수단세를 바라보면서 답답한 거는 마찬가지로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편적인 관계에서
않지만 도가 어떤 결정권이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기초단체가 어떤 자치단체장의 어떤 정책의 의지라든지 지역의 특별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로 봐가지고 신속하게 결정을 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사실은 시간이 생명인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업의 시간하고 행정의 시간하고 가치가 너무 달라서 대한민국 행정이나 정치가 기업을 너무 발목을 잡는다 하는 것처럼 행정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실무부서 간에 이런 것이 좀 협의가 잘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은 실무부서 간에 협의하던 것을 이 협의회의의 사무국이 보니까 우리가 행정지원관이에요. 이런 데 검토를 통해 가지고 분기마다 이 회의를 하는 것도 요 상정해 가지고 여기에서 단체장이나 관계기관에서 타당한 이야기다 이러면은 현실적으로 어떤 절차나 이런 데 좀 안 맞더라도 신속하게 좀 돌파를 해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제도화하고 공식화한다면은 아마 그 도에서 담당 직원들도 본인이 어떤 결정을 하고 하는 데 있어 훨씬 좀 자유롭게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뭐 직원들이 결정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은 일정 부분 걸러서 이런 그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완전히 우리 협의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저는 아빠가 뭐 다 해주라 하는데 실무자들은 또 뭐 감사받는다 하고 들고 앉았고 참 저도 미치겠습니다. 이거 오면은 깜빵 가나 깜빵 안 가는데 감사를 받습니다. 이게 감사 받아가지고 징계 보면은 자기는 지급이 안 된다. 그 들고 앉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지난번에 국회에서 토론하는데 제가 시도 예비 회장으로 참석하고 전남 도지사가 참석하고 신안 군수가 참석했더라고요. 그걸 우리는 중앙정부하고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상주시장님처럼 신안 군수가 도지사 입 앉혀놓고 중앙정부가 해주는 것보다 더 안 해주는 게 광역도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오늘 좋은 말씀이니까 주로 뭐 잘 되는 건 괜찮아요. 안 되는 것들을 인간에 걸려서 여기서 공동 책임이 되는 걸로 실무자가 책임 안 지고 여기서 시장 분수들이 우리가 그걸 해줘도 된다. 뭐 현안들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 회의에 이거 회의하기 전에 준비를 하잖아요. 뭐 부시장 부수들이 하든지 뭐 행정실장들이 하든지 할 때 그 안건 올려서 거기서 제가 정리를 해가 오면은 여기서 바로바로 처리하는 걸로 안건을 뭐 두 개 했는데 20건이라도 같이 그 협의가 되면 바로바로 처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시장 군수 협의회 회장 있는 그 지역에서 도에 사무실 아무래도 도에 두는 게 안 맞겠습니까? 안 그러면 시장 군수 있는 그 지역에 주든지 실무자들 그 도서 거기서 현안 좀 체크. 아까는 우리 회의할 때 그렇게 했는데 왜냐면은 저희들은 이제 시군에서 출연금이 작아서 왜냐면 이걸 하려면 이제 그 어떤 연구관이나 한두 명이라도 있어야 되지.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논의 못했는데 좀 올려서 이렇게 할수록 경기도 같은 데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충남도 좀 해갖고 있고 많고 그런데 저희들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실제로 실행은 안 했었는데 그래야만 저희들이 그런 제동되고 지난번에도 뭐 우리 통합할 때도 용역 한번 할 때도 할 수 없이 의성분비 가지고 용역해서 이제 전체로 뭐 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래도 좀 돈 올려서 그런 시스템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해당되는 군에서는 뭐 한두 명 이렇게 파견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시군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올라가죠. 그렇지 않으면 도중심으로 가버리면 또 실제로 우리 지금 박성수 실장님이 실무위원장인데 시군은 과장님들이 주로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장 얘기하는데 과장들이 얘기 잘 못해. 그런 상황이라서 내가 실무위원장 내가 하고 그 도입 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 오다가 이게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냥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운영되려고 하면 시군에서 그냥 이렇게 건의하는 것보다가 좀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이 이게 협의회 때 중앙에 건의하면 한 90%는 킬돼 버리고 나머지 겨우 하는 거 일부 수용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도의 기사님
뭐 계시는 건데 도에 건의해도요. 도에서도 안 해줘 그래요. 우리가 중량이 검토해서 내가 도에 그러면 누가 검토했는지 과장이 했는지 국장이 했는지 이름도 이제 밝히자고 우리 와서 직접 얘기하자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실행을 가능하게 하면 상규시장님 말씀같이 이제 실행하게 하려면 시스템이나 그걸 좀 우리도 뭐 보완해야 되니까 그거는 시군 사정입니다. 시군에서 그걸 제대로 안 하고 뭐 얘기하면 안 되니까 우리도 그 보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날부터 너무 경론을 부리면 다음에 안 올 수 있으니까 오늘은 좀 그 첫 회의니까 그래서 상견례 겸 빨리 식사하고 중앙산에 가서 기 좀 받아가 그래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천성군 선생님 마지막 인사말을 한번 하세요. 네. 예, 오늘 또 우리 계하신 분들이 또 청송군 방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지사님도 이 바쁘신 와중에 무척 고맙습니다. 또 우리도 경주시에서 에이펙 우리 대한민국 희망과 미래를 위하고 경상북도를 위해서도 우리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시장 교수님들이 다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송군에는 잠깐 말씀드리지만 농업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사과 문제를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발표를 아직 청기 누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걸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조용히 지사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다시 한번 청송군 방문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은 그 마지막 순서인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지방정부 공동 결의문 채택이 있겠습니다. 결의문에는 조금 전에 하시는 것처럼 그 협약서 하시는 것처럼 공동의장이신 도지사님과 시장구수 협의장께서 서명해 주시겠습니다. 두 선수 기념 촬영이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퍼포먼스 합니다. 일단 지사님 두 분만 좀 먼저 찍겠습니다. 네, 바로 퍼포먼스 진행하겠습니다. 예,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제가 에이펙 하면 성공 세 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에이펙! 성공!